부수제한 용역은 크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크게 유형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된 거래가 있고, 이 주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수재화 용역이 있어요. 이 주된 거래는 부가세법상 만약에 이게 공급이다 라고 봤을 때 과연 이 부수재화 용역이 공급이냐 아니냐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 지금 배우는 게 과세 거래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객관식이니까 그래 한번 공부했을 거잖아요. 부수재와 부수용 하면 다짜고짜 떠올리는 게 면세 우선현책만 떠올려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당연한 거고, 일단 공급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부수재와 용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공급이 아니에요. 별도의란 말을 좀 붙일게요. 부수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공급이 아니다. 별도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급 시기가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그러기 때문에 더 연결되는 주제가 과세 면세 여부도 또한 주된 거래에 따른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별도의 공급이 아닌 걸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상 부수재화 용역에 대한 별도의 공급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없고 공급가액 산정할 필요 없으나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 면세 여부를 주된 거래에 따른다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볼게요. 면세 농산물 업자가 있어요. 주된 거래가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이겠죠. 면세 농산물 판매가 주된 거래예요. 네, 여러분들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집까지 배송을 해주죠. 그 면세 농산물 업자의 운송 용역이 부수 용역이라고 보면, 면세 농산물 판매는 뒤에 이제 면세 파트에서 배우실 텐데 면세죠, 면세. 근데 운송 용역은 원래 과세 용역이에요. 근데 면세 농산물 업자가 면세 농산물 판매하면서 부수 용역으로 운송 용역을 한다면 이 운송 용역이 농산물 판매에 그냥 포함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운송 용역 별도의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급식이 없고 운송 용역에 대해 세금에서 발급할 필요 없으며 별도의 공급이 없고 과세 면세 여부 또한 농산물 판매의 면세에 따라서 면세로 간다. 여러분들 객관식 세법일 때 요거 더 응용하시면, 주제를 응용하시면 특히 2차에 많이 나오는데, 면세 재화를 매입해서 내가 제조 강원을 거쳐서 과세 재화 용역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의제 매입세액이요. 그럼 이 운송 용역도 주된 거래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 운송 용역을 포함한 면세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서 모두 의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지금 이해 안 갔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CJ나 대한통운 같은 운송회사의 운송 용역이 있죠. 그건 그냥 과세 운송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 매입세를 받는 거예요. 그냥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일반 매입세를 받고, 면세자를 들어와서 과세제한을 창출했을 때 누적 효과나 환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의제 매입세인데, 이때 운송 용역은 면세제한이 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거랑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이해 안 가셔도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의제 매입세에서. 그러나 이러한 법정 근거는 뭐냐면 대가가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는 이건 주로 세법학 2차에서 배울 텐데 장례식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 판례예요. 장례식업의 주된 거래는 장례식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장례식업에서 육개장을 팔잖아요. 그래서 음식 용역을 부수 용역으로 팔고 있어요. 장례식 용역은 원래 면세예요. 근데 음식 용역은 원칙적으로 앞에서 배웠죠. 용역의 공급, 과세예요. 근데 이거는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래서 부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음식 용역의 별도의 공급이 아니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별도의 공급이 아니다. 왜냐면 거래 관행상 같이 일어나지 않냐. 누가 장례식 용역만 하냐. 음식 용역도 무조건 세트로 하지. 그래서 이거 부수 제한 용역이다. 별도의 공급 시기, 별도의 공급가액, 세금에서 발갈 필요 없고 과세 면세 여부도 주된 거래에 따르기 때문에 음식 용역의 과세가 아니고 면세가 된다. 그래서 주된 거래의 부수 제한 용역은 법조문에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거래 관행상 부수되는 경우. 그거에 대한 각각의 시험화시킨 사례다. 이게 부수 제한의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이 있어요. 주된 거래가 아니라 사업으로 바뀌었죠. 주된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공급인데 이게 주된 사업과 관련된 부수 제한 용역 과연 별도의 공급으로 볼지 말지가 중요한데 별도의 공급으로 봐요. 별도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수 제한 용역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별도의 공급 시기도 존재하면서 별도의 공급가액도 존재한다. 라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대신에 중요한 게 별도의 사업은 아니에요. 별도의 공급이지만 이게 별도의 사업은 아니에요. 부수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고 나와요. 어렵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주된 거래와 차이점이 일단 별도의 공급 연무가 다르고 대신에 별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은행업이 있어요. 은행업의 주된 사업은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은행업이 은행을 잘 금융용역을 제공하다가 이제 지점을 이전하게 됐어요. 그럼 그 지점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게 우연히 일시적으로 일어난 행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점의 건물을 매각했다. 그럼 이 은행업이 하는 건물 매각의 행위는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가에 세금에서 발급해야 되고 공급 시기도 존재한다. 대신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용역이 면세고 원래 건물을 매각하는 건 과세인데 주된 사업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면세가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면세 우선의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제조업을 하는 사가 제조업의 주된 거래는 그냥 상품 판매 등의 판매겠죠. 근데 제조업이 가지고 있던 공장 토지가 있었는데 그 공장 토지를 이번에 매각을 했다. 근데 상품의 판매는 과세고 토지의 매각은 면세예요. 근데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부수 제한 용역의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는 거기 때문에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원칙으로 가면 부수지하용은 별도의 공급이요. 별도의 세금에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의 공급으로서 이 재화가 면세면 면세인 거예요. 이게 과세가 안 되고. 이게 면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근데 면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만든 원칙인 것 뿐이에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별도의 공급이니까 면세도 그냥 면세인 거예요. 근데 조문 표현은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